안녕하십니까. 저는 페페오톡의 권윤환이라고 하고요. 대학생 기술 창업으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좀 그냥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게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들으시고 저도 계속 허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 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의 서비스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저희는 영상 기반으로 강아지의 행동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이제 강아지의 그런 모습에서 그 영상에서 어떤 상태인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런 걸 캐치해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고, 그런 기술이 적용된 이제 도기보기라는 AI 펫 CCTV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19년도 1월에 법인을 설립했고, 사실 이제 캠퍼스타운 그리고 또 고려대 도움을 사실 많이 받아서 인큐베이팅을 받았는데, 일단 고려대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장려상 수상하였고,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 동상을 이제 1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기에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극복을 했고, 저도 이런저런 강의도 듣고 캠퍼스타운 통해서 그러면서 많이 도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월에 네이버랑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에게 첫 시드 투자를 받았고, 올해 초 이제 최근에 1월에 더 인벤션 랩한테 이제 브릿지 투자 받으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술인데, 이걸 쓰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영상 분석하는 비전 AI 기술을 이용해서 행동인식 기술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의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해하고, 또 저희도 사업을 이렇게 착안한 이유가 좀 강아지가 막 짖고 그러기도 하지만, 짖을 때 불만 있을 때 짖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강아지는 이런 음성 언어보단 사람 같은 음성 언어보다는 이런 행동 언어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와 소통을 한다, 혹은 강아지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한 기술로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서비스고요. 도기보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기보기는 이제 집에 다들 스마트폰 공기계 하나 남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기계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CCTV가 되는 거예요. 그런 CCTV로 이제 이용도 하고, 또 그런 단순히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리포트, 행동에 대한 리포트를 또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죠? 잠시만요. 옮겨진가? 모르겠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CCTV 시장 크고 있고, 영상 분석, 그리고 집에 이제 카메라를 놓으면서까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러지 않았는데, 진짜 사료 간식만 주고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강아지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해주고 있고, CCTV도 설치하고, 이런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특수한 기능이 담긴 CCTV 하드웨어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그런 장표고요. 보시면 네이버 쇼핑에, 이게 사실 해외에서부터 오는 흐름이에요. 그 네이버 쇼핑에 반려동물 카메라라고 치면 이런 IP 카메라 위주로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북미 아마존의 펫 카메라라고 검색하면 사실 이런 IP 카메라는 사실 4~5만 원이면 구매하는데 좀 프리미엄 제품이거든요. 지즘 감지가 되고 애를 위한 간식 발사 기능이 있는 이런 2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에 팔리는 이런 제품들이 지금 상당히 노출되고, 그리고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런 좀 프리미엄 카메라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화되고 있고, 이런 것도 앞으로 국내로 이제 들어올 것이다라고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저희는 좀 더 유망한 기술 서비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을 좀 하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좀 부끄럽긴 한데, 다들 비슷하잖아요. 이런 거 IR 자료에 쓰긴 하지만, 엑시트 전략 쓰지만 좀 소설 같고, 이거 쓸 때 저는 항상 부끄럽거든요. 아, 이거 너무 사기치는 것 같고, 당장 일단 돈 필요한 거고 월급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강아지를 키우신 줄 알았겠지만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앵무새도 똑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좀 분리불안이 있고 이 분리불안 증상 자체는 비슷해요. 강아지랑 좀 계속 하울링, 강아지는 하울링 하지만 얘는 계속 짹짹대고 외로워하고 이제 집에 오면 껌딱지처럼 붙어 있거든요. 얘도 어쩌면 집단 동물이다 보니까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저도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리고 원래 좀 저는 일단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또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집도 좀 맞벌이고 좀 부모님이랑 아직 같이 사는데 맞벌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카메라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좀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좀 앵환이를 볼 수 있는 팩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걸로 공모전을 나가 보자라는 시작이었습니다. 창업이 시작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좀 프로토타입 같은 건데 공모전용으로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서 앵환이 3장 쪽에 배치를 해서 앵환이가 딱 인식이 되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주는 톡을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긴 그렇죠. 뭐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걸 기획을 해서 냈는데 굉장히 귀엽잖아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귀엽죠. 그래서 뭐 반응이 좋았어요. 공모전에서도. 그래서 이제 뭔가 전 창업에 대한 꿈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만드는 걸 좋아할 뿐이었는데 이게 또 학교에서도 반응 좋고 하니까 한번 창업해보지 않겠냐 그러기도 했고 저도 이제 이 서비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공동 창업자로 저희 해외에서 잠깐 약간 유학이라 해야 되나 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때 함께 창업했던 함께 프로젝트 했던 친구가 있어서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코파운더를 구했고 함께 창업을 해서 이런 뭐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도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했고 당시에 저는 진짜 창업에 대해 문외한이었는데 정말 요즘은 법인 문서 내는 분들 없겠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법인을 바로 냈어요. 시작하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법인 내면 안 돼요. 저는 뭐 작게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못 받았어요. 사실 그런 거는 치명적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 정부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있지만 아무튼 초반에 어떻게든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6개월은 느려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팀이 그래서 외주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프로덕트 나오는 시간이 늦어질 뿐인 거죠.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당장 당일 사무실도 없었고 여기 저희 집 벽지인데 그 같이 창업한 친구랑 이제 책상 하나 사서 이제 여기 보면 무슨 포스트잇이냐면 뭐 이렇게 OKR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단에 우리 팀의 오브젝티브를 설정해 놓고 시작을 했어요. 뭐 사실 그렇게 시작한 게 낭만 있어 보일 수 있어도 굉장히 안일했고 그 요즘은 이제 창업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실수를 잘 범하진 않더라고요. 정보도 많고. 근데 뭐 저는 이때도 다들 막 뭐 웅장하고 기업가 정신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부끄러움 많이 느꼈는데 특히 뭐 심사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기술 까다로운데 뭐 대학생이 할 수 있는지 또 반려동물에 대해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팀에 뭐 수의사 뭐 그런 훈련사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행동 언어 인식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질문 많이 받고 그중에 가장 전곡을 찌른 거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팀은 구름 위에 누각을 지으려고 한다.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겠다고만 하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초반에 뭐 정보 사업이나 뭐 심사 그런 거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죠. 저 그래서 초반에 뭐 장려상 받고 한 것도 굉장히 감사하다 여겼거든요. 저는 정말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냐를 좀 설명하면 이제 펫 CCTV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하드웨어 양산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잖아요. 이게 너희 같은 팀이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런 질문 사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공기계를 활용한 거죠. 저희 팀은 좀 소프트웨어 베이스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이미 스마트폰 공기계가 굉장히 좋아요 성능이. 그래서 여기에 그냥 앱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 고안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에는 집중하지 않아도 되죠. 사람들 집에 있는 거 쓰면 되니까. 스마트폰 공기계 저희는 이제 그리고 이 행동 인식 기술과 이 영상 스트리밍 그쪽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강아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알아내기에 어떻게 행동 알아내겠냐 또 아이고 좀 슬랙 끄겠습니다. 앵무새 키우는데 어떻게 하겠냐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자꾸 오는데 좀 끄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일단은 유기견 센터 봉사를 가게 됐어요. 뭐 좀 그냥 간 거예요. 그 강아지를 많이 보고 싶어서. 네, 좀 부끄럽지만 일단 이런 서비스를 고안하긴 했지만 말티즈는 다 말티즈지 애들 구별을 잘 못했어요. 그냥 말티즈는 말티즈, 푸들은 푸들, 비숑은 비숑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보고 안아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얘네를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얘네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는 좀 같은 푸들 아니죠. 같은 비숑 아니고 애들 다 표정이 있고 성격도 있고 정말 귀엽죠. 이 조그만 애들이 다들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게 그런 걸 좀 알게 됐고 이게 1년 반 동안 거의 매주 갔어요. 매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봉사를 했고 그러면서 좀 사실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외부 사람에게 반감이 심하거든요. 좀 폐쇄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애들도 이제 보면 대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잠깐 이제 바짝 하다가 자기 단물만 먹고 쏙 나가거든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좀 선한 이미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크게 보면 창업팀들이 유기견 센터랑 뭔가 같이 한다고 해서 그런 선한 이미지만 이용하고 연락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비일비재하니까 신뢰를 안 줬는데 저는 뭐 그냥 저도 뭐 진정성을 뭐 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귀여워서 계속 갔는데 가다 보니까 좀 마음 열고 이제 뭐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몇 살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냐 해서 이런 거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이게 이런 유희견 센터는 또 저도 이렇게 된 게 굉장히 협업하고 있는 수의사 집단이나 훈련소 집단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저희 외부 이제 자문위원도 좀 모시게 됐고 이 안에 있는 훈련사 분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조차도 이제 강아지에 있어서 강아지 행동에 있어서 뭐 전문가라고 하긴 어렵지만 준전문가 뭐 약간 관심 갖는 사람이 됐고 그런 외부 전문가 집단까지 확보하게 됐으니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자격증도 땄었고 뭐 이렇게 저도 좀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이 기술 그리고 이제 그럼 이 구름 위에 누각을 세우는 것 같은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느냐 그냥 이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초기 팀 구성이 전부 개발자였고 지금도 팀 과반이 개발자예요. 그러다 저도 개발 베이스고 하다 보니까 가능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막 거창하게 뭐 어떤 질병을 인식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이 AI 기술 활용해서 뭐에 호응할까를 좀 맞췄을 때 제가 처음에 공모전에서 했던 것처럼 선톡 이제 카톡 보내주는 게 너무 귀여울 것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삼고 만들었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도 이런 식으로 간단한 챗봇을 만들어서 강아지한테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강아지 인식됐을 때 뭐 오빠 뭐해 이런 식으로 선톡 와주는 그런 걸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뭐 순수 AI 뭐 이러면 너희 AI 하는 거 맞냐 이거 기술 창업 아니다 뭐 이렇게 힐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있겠지만 뭐 어때요 일단 사람들이 쓰는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쓰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없는 실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유저가 10명이라도 있으면 10명이 잘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심사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도 10명 만족하면 그거 기반으로 30명 늘리고 100명 늘릴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중요한 같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저도 첫 투자를 네이버에게 받은 게 이제 네이버에서 캠퍼스 기술 창업 공모전 같은 걸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귀엽게 본 거죠. 좋게 봤다기보다는 귀엽게 본 거죠. 아 여기 약간 재밌는 기술 허슬하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에 들어갔고 6개월 정도 뒤에 6개월 동안 좀 소통하다가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출시는 했는데 저희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초기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또 제가 20년도 4월에 출시했다는데 우리 코로나가 19월 이제 20년도 2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터졌죠. 그래서 이때 완전히 CCTV 산업 자체가 급감했어요. 또 저희 같은 서비스는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럼에도 외출은 하거든요. 전국 단위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저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반려인들 이렇게 그때 인터뷰도 많이 하고 주변 지인들도 많이 물어봤는데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나는 공기가 없어서 못하겠어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없애자 뭐 공기에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익을 확보할까 하다가 당시에는 뭐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제 몸값이 없죠. 지금 이렇게 공기계 하나하나 당근마켓에서 사들였어요. 제 캘린더 중 하나를 캡처했는데 보면 당근마켓 뭐 이거는 제가 풋살 주말마다 좋아해가지고 이건데 나머지 다 당근마켓이었어요. 당근마켓에 이제 일정 잡아놓고 이 동네 한번 순회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정 잡고 이렇게 하면 업자한테 사드리면 한 7, 8만 원 받을 거 이렇게 직거래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한 진짜 4, 5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계를 좀 이런 식으로 꽤 사들였고 한 달 반, 두 달 도니까 이 정도 모이더라고요. 모인 걸로 뭔가 이런 식으로 주변 지인도 드렸지만 일종의 초기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도기보기 키트랑 편지를 써서 키트라고 하면 이 공기계도 있지만 뭐 거치대 충전기 뭐 그렇게 도기보기라는 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키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서포터즈들에게 뿌렸고 서포터즈들은 이제 쓰면서 주로 이런 걸 신청한 사람들이 주로 진짜 인스타에 있는 강아지 계정 좀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요. 또 공짜로 준다고 하면 많이들 지원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냉정히 보면 실제로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래도 받았으니까 후기를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팔로워 막 5천 명,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편지도 주고 감동이었어요. CCTV 보니까 얘 이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 바이럴이 조금이라도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최초 바이럴이 생겼고 지금은 다운로드 한 5만 좀 되는데 통합하면 이때 딱 1000 다운로드 됐을 때 너무 기뻤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급격하게 현재로 올라오는데 현재는 한 9명 정도 약간 지금 조금씩 늘면서 뭐 10명, 11명 되긴 하는데 이 중에서 여전히 개발자 베이스의 팀인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견센터 계속 방문하다 보니 그쪽 자문도 모시고 하면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가 여기까지인데 좀 제가 뭐 좋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스티브 잡스 책을 좀 재밌게 읽고 나중에 좀 보니까 이게 좀 감명 깊더라고요. 확실히 좀 헝그리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아까 예비 창업 패키지 못 받았다 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우리 팀을 성장시켰구나 뭐 그런 생각도 근데 하지만 받으세요. 하지만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쉽지 않아요. 헝그리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